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의정부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쯤인 2028년 고산동 일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실내체육관이 지은 지 20년이 넘으면서 시설 곳곳이 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에만 각종 스포츠 경기로 200회 가까이 대관됐는데요.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형섭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홍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했음에도 한국당 기초의원들의 수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주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의정부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쯤인 2028년 고산동 일대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앞 농지입니다. 과거 재소자들의 노역장으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이곳이 경기 북부 유일의 법무타운으로 탈바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개발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유지 개발 제2호 사업입니다. 법무타운엔 의정부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신축됩니다. 국유지 일부를 저희가 아까 방금 분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양 대금으로 그 건축비 조달을 하게 됩니다. 총 41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개발 부지엔 4,600가구의 공동주택도 들어섭니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청년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건립도 부지 개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개발에 따른 투자금은 총 1조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재부는 조만간 사업 시행자 선정과 인허가 절차에 착수합니다. 4년 뒤에 첫 삽을 떠 2028년엔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의정부 실내체육관일 겁니다. 각종 경기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각종 경기나 행사 등으로 지난해에만 200회 가까이 대관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되는데 이용자들 민원이 꾸준합니다. 체육관을 지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시설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가 전등과 냉난방 설비 등 일부 시설을 교체했지만 올해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만 10건이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배구 경기 연습 중 경기장 바닥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까지 번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체중 100kg이 넘는 선수가 반복적으로 강하게 바닥을 내리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시설 노후화라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진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 특히 문제가 돼서 게임을 못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관중석입니다. 구식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등받이가 낮다 보니 장시간 경기를 관람할 경우 불편이 큰 겁니다. 의자 크기가 작아 조금만 움직여도 옆좌석에 팔이 닿습니다. 최근 새로 설치한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4,000석이 넘는 의자가 해당됩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좌석 전체를 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용 편의를 고려해 좀 더 크고 푹신한 의자로 바꾼 겁니다. 의정부시는 의자 교체에 드는 비용 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체육관 좌석 교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자유한국당 이형섭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은 탈당의 변에서 밝힌 것처럼 보수 우파 집권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홍 의원이 한국당 소속 의정부 기초의원들의 수행을 받고 당원들과 물밑 접촉을 가진다며 심지어 지역구 사무실 간판도 우리 공화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으로 걸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6월 한국당에서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 추대됐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9일 고모 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전체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포천시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호선에서 고모 호수공원까지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이 도로가 확장되면 국립수목원과 고모 호수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모 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0년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세목,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입니다. 지원 신청은 피해 상황이 끝날 때까지며 피해 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주시는 이달 말까지 살수차를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 덕정지구, 백서급 등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취약 시간 살수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양주시는 살수 작업으로 도로면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살수차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 위탁사업 190개를 점검한 결과 80건을 적발하고 그중 71건을 조치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 민간 위탁사업 점검을 진행해 회계 지출관리 부적정 45건, 근태와 복무관리 부적정 20건 등 모두 80여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와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진행과 정산 실태와 2019년 보조사업 허위 신청과 부정수급 사업 추진 현장 확인 등으로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11월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취약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자체 감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다음 달인 9월 20일 개막합니다.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올해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8일 동안 46개국 150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됩니다. 올해 개막작은 박소영 감독의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선정됐습니다. 목포에서 베를린까지 청년들의 여행기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100년 전 이제 만주와 연해주를 넘나들면서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따라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올해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에 비해 상영작 수가 2배로 늘어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포착해낸 수작들이 안정적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DMZ 인더스트리를 신설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사업과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관객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유명 인사와 함께하는 강연과 토크, 관객 편의 원스톱 공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상영관도 진행합니다. 담대하게 다음을 준비할 것이며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비상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상이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 개막식은 파주 임진강 망매단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9월 20일에 열립니다. 이어 메가박스 백석과 고향 벨라스타, 파주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주 상영관에서 다양한 특별 기획과 부대 행사가 27일까지 펼쳐집니다. 경기슈 TV 최창순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하고 보름가량이 됐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관광객이 7월 한 달 동안만 작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9일부터는 대마도로 오가는 일부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행 배편이 전부인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여행 성수기지만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승객이 줄었다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 대마도 2개 국제항구 중 하나인 이즈하라항 뱃길은 19일부로 전부 끊겼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판매하는 해운 회사들의 발급 창구는 이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일단 9월 가치는 없는다고 돼 있어요. 5%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럽고 또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부 노선에선 파격 특가 상품도 나왔지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른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7일달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35% 나왔잖아요. 8일달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70, 80%. 사실상 관광객이 손님의 전부인 여객터미널 상점들은 폐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난 매출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중국자 빈대는 보통 한 2,000명 정도 돼요. 요새는 한 300명. 그래서 지금 다 내놨어요. 8월 1일 날 해가지고 9월 30일 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운행을 해봤자 임대료를 맞추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 다음에 평일 알바들 빨리 다 보냈고.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7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일본을 오간 승객은 7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8월에는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기도는 작곡가 친일 행위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된 경기도가를 다시 만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1월 8일까지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공모전은 작사와 작곡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최우수 한 편씩 선정해 시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 업체를 집중 조사합니다. 도특사경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 상태 등을 수사합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을 압류하거나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엔 오후부터 흐려지고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30도를 보이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세차는 그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